시장 점검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전략 플러스의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1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올해 겨울에는 12%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죠. 예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2차 대전 때 겪고 나서 지금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독일의 10%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였던 9.4%보다도 사실 이제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1950년대 이후 거의 7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일어나는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은 특히 이제 유럽에서 가장 그 경제력이 이제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유럽 중앙은행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독일 물가지표 발표된 걸 보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거의 한 43.9%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식료품 가격도 18.7% 상승을 하면서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인 유럽 금리의 상승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독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유럽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국은행이 파운드화 방어를 위해서 국채 매입에 나서는 등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조지 소로스의 공격 사건도 있었던 만큼 과연 이런 중앙은행들의 환율 방어 정책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영국은행 개입권부터 먼저 좀 따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반응은 현재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 냉소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왜 그런 정책을 썼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20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 정책상으로 봤을 때 공조화 정책 혹은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게 2020년부터는 디커플링이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탈공조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미국이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금리 인상을 펼칠 만한 경제적인 체력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영국, 유럽, 한국 다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또 달러의 20년 내 최대, 이제 달러 인덱스의 20년 내 최대 강세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원화 같은 경우도 뭐 1420원에서 뭐 1430원 넘나들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달러 강세의 가장 큰 원인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서 정책 금리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미국 대비 벌어지고 있다는 가장 크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반영해서 금리가 조금 더 높은 편이 일반적인데, 현재는 사실 그게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더 높고 나머지 국가의 금리가 낮은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달러 강세의 가장 큰 이제 원동력이다 혹은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이제 환율 안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율 방어를 위한 개입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위기, 그리고 환율도 위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실제로 증시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어떤 자산군,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든 다른 자산군을 보더라도 올해는 사실 수익이 나는 자산군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이 상승하면서 자산 배분 효과가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그 미림 같은 경우도 올해는 사실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9월 ETF 시장을 미국 ETF 시장을 보면 거의 전방위적인 이제 하락세를 겪었는데 뭐 미국 주식, 이머징 마켓 주식, 채권, 원자재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하락세가 다 나왔고요. 인버스 ETF라는 특수한 이제 전략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이제 상승했던 자산군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변동성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빅스 관련한 ETF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초단기 국채 ETF, BIL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한 것을 반영하면서 UUP라는 이제 달러 인덱스 ETF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라 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굉장히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의 차이로 이제 놓고 보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낮아진 이제 자산 가격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 안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처럼 이제 꿈의 바탕으로 하는 투자는 사실 현재는 완전히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도 보면 이제 나스닥 같은 그 지수가 하락했을 때 굉장히 여전히 한국에서는 유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기술주보다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기업들, 꾸준히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고 배당이 가능한 가치주 아니면 배당주 관련 ETF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이제 투자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투자 위험 혹은 주식시장의 위험을 이제 예측하는 이제 그런 모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공개도 되는 그런 모형인데 뭐 저희가 만든 것 중에 AI 리스크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지금 미국 시장의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주 전부터 이미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위험 수준을 올려서 예보를 했던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 헤쳐나가실 때 다양한 이제 소스 활용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